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2부 방송 전인석입니다. 제목 재밌죠? 난감하다 극청이다. 광고문 안에서 따왔습니다. 난감하네 그런 광고 말입니다. 다들 아시지만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이지만 헌법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죠. 그래서 연예인 인기 투표하듯이 뽑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당이 후보를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공천 절차가 민주적이냐 하는 거죠. 이 절차가 민주적이 아니면 그건 엄격히 말해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과거 민주화를 절체절명의 목표로 했을 때는 YS와 DJ라는 두 거목의 의도로 공천이 결정되어도 국민들이 양해했습니다. 심지어 빗자루 몽둥이를 세워도 국회의원이 된다는 말이 다 있었죠. 그런데 이젠 그렇지가 않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관위가 청와대의 의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여론조사에서 절대 우위에 있던 새누리당은 문자 그대로 참패했습니다. 물론 각 당의 전략 공천은 여전히 있고 또 필요합니다. 또 당 지도부의 의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하죠. 그러나 자당이 우위에 있는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은 명백히 민주주의에 위배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일은 나머지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선거에 패배하는 요인이 되죠. 어쨌든 선거는 인물 경쟁입니다. 누가 뭐래도 말입니다.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승패는 공천에서 결정됩니다. 박근혜 팬덤이 맹위를 떨치던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한 것도 결국은 잘못된 공천의 첫 번째 이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거대 정당의 공천을 지켜보면서 누구보다도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이번만은 제발 산뜻한 공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숨기지 못합니다. 어제 민주당이 1차 경선지역 29곳을 발표했습니다. 온통 국민적 관심이 전염병 확산에 쏠려 있을 때 민주당은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발표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2부 방송은 하지 않으려 했다가 이 결과를 보고 방송을 하기로 했을 정도로 저도 놀랐습니다. 6선의 이석현, 5선의 이종걸, 3선의 유승희, 심재권, 그리고 이춘석, 재선의 신경민 의원이 이번 경선에서 탈락한 당사자들입니다. 놀랄만 하죠. 전염병 확진자가 1200명이 넘지 않았으면 이 정도는 뉴스는요, 당일 아침신문 일면 헤드라인 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운이 없다고 할까요? 아니면 날짜를 잘못 선택했다고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탈락한 의원 몇몇은 민주당이 지금 이번 선거를 대하는 각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니 말입니다. 물론 29곳 중에 현역 의원 지역구는 15곳인데 그 중에서 9곳에선 현역 의원이 그대로 방어를 하고 6곳만 탈락했으니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종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를 했던 분이죠. 그때도 반문으로 가끔 가다가 신문 진미를 장식했습니다. 이석현 의원이야 국회 부의장까지 한 의원으로 이제 그만둘 때도 됐다는 공감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종걸 의원은 민주당 한편에서 차세대 주자로 거론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의원에게 비문이라는 딱지가 없었다면 그는 이미 대권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안양 만안구에서 그를 이긴 사람은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라는 생소한 직책에 강덕구라는 사람이 되군요. 이러니 화들짝 놀랄 만한 일이 된 거죠. 중앙정치의 거물이 무명의 신인에게 패한 겁니다. 유승희 의원은 성북이 지역구인데 당에서는 여성으로서는 참 드물게 서울지역 다선 의원이죠. 지금 유일합니다. 당의 최고위원도 지냈습니다.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를 불러서 유명해지죠. 그래서인지 유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민정비서관 출신 김영배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이 역시 비문이기 때문에 경선에서 밀린 것일까요? 게다가 재선이지만 당에서 강경 세력으로 언론의 주목을 늘 받던 신경민 의원도 탈락했습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제야에서 칼을 갈았던 김민석 의원과의 경쟁이 벌써부터 주목을 받았죠. 경선의 흥행 카드였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돌아온 김민석을 얻은 대신에 당의 창, 칼 이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신경민 의원을 잃은 셈이 되었습니다. 통합당 공천에서 누가 김민석의 대항마가 될까요? 재밌는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민주당 1차 경선은 한 가지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비문으로 낙인 찍혔거나 개파색이 옅었던 이들이 탈락한 겁니다. 비록 청와대 비서 출신들 중에 김우영 자치발전 비서관 있죠. 이분은 강병원 의원에게 또 김봉준 인사비서관은 김한정 의원에게 패했지만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놀랄 일이 있더군요. 오늘 발표한 29곳 1차 경선 지역에 대구가 2곳, 울산이 2곳, 부산이 2곳, 그리고 경남은 3곳입니다. 보수 야당인 통합당은 지금 호남 전 지역에 공천 신청자가 기껏 2명이었죠. 그런데 민주당은 PK는 말할 것도 없이 TK도 경선을 해야 할 정도라는 사실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된 영남 지역 9곳 후보들도 모두 당선을 목표로 하겠죠. 그들이야말로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출사표를 낸 투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요. 왜 통합당엔 그런 분들이 적을까요? 4년 전 출사표를 냈고 역경을 이겨내고 당선이 됐던 전북의 정운천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일찌감치 입당하면서 지역구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순천의 이정현 의원은 종로로 출마 지역을 옮겼죠. 그러다가 황교안 대표가 출마를 하자 의사를 접었습니다. 결국 통합당은 현재로서는 이대로 호남을 포기하느냐 하는 것도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광주에 출마한다는 의향을 내비쳤지만 그건 당을 위한 상징적인 출마, 이벤트에 지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통합당 소식도 있습니다. 이 통합당은 어제 청년 공천이라면서 노원병의 이준석, 광진갑의 김병민, 도봉갑엔 이 김재섭이라는 청년들을 공천했습니다. 45살까지가 청년 기준이니까 다들 유망한 청년들이죠. 특히 이준석, 김병민은 널리 좀 알려진 분들인데 김재섭 후보는 청년정당 가치오름의 대표를 지냈다는 분이더군요. 저로서도 처음 이름을 들었을 정도로 신인입니다. 대신에 그 패기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당은 이런 청년 후보들을 퓨처메이커, FM이라고 부르더군요. 즉 미래 창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참 재밌습니다. 이런 공천보다는 막상 뉴스를 탄 것은 세비 삭감이라든가 보좌진을 줄이는 것을 각 후보들이 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비는 법 개정까지는 30%를 당에 기부하겠다고 각서를 썼다는군요. 글쎄요. 국회의원 세비를 줄여라,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라고 하는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려는 의도는 저도 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김용호 위원장은 국회의장까지 지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국회의원이 지금 후원회를 조직하고 정치자금을 받는다는 걸 앞으로 다 맡겠다는 것인지요? 지금처럼 정치자금을 거두면서도 굳이 세비를 줄이겠다는 걸 국민들이 고지고대로 볼까 걱정입니다. 게다가 일하는 의원들이라면 지금의 보좌진도 모자라죠. 솔직히 말했어요. 국회의원들에게 운전기사를 세금으로 붙여주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만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오히려 더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일괄적으로 보좌진을 줄이겠다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저는 좀 염려가 되는군요. 또 하나 통합당 공천 뉴스는 역시 김용호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26일 기자들이 귀가 번쩍 뜨일 말을 또 했더군요. 팔을 걷어붙이고 사온 사람과 수수방관했던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밖에 나와서 기자들에게 이 말을 했으니 의도적인 발언이죠. 물론 이현주 의원을 두고 한 말입니다. 기자들이 또 그렇게 물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두 번째 에드블룬을 띄운 겁니다. 만약 다른 의원이 이현주 의원이 말을 했던 것처럼 나는 전략공천을 약속받았다 이렇게 공공연히 말했다면 공관위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공관위는 유승민 의원과 컷오프라는 문자를 주고받아서 그게 기자들에게 노출됐던 이혜훈 의원을 가차없이 진짜 컷오프로 잘랐습니다. 뭐 유승민 의원이 바른팔이라고 소문난 사람 아닙니까? 여하튼 저는 공관위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걸 시비걸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한 가지
통합당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숨길 수가 없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침 TV에 나오는 광고에 난감하네, 걱정이네 하는 노래를 부르더군요. 지금 제 심정과 똑같습니다. 내일은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봄은 옵니다. 지금까지 지는책이었습니다.